부산 중구청 민원실에서 한 여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녀의 이름은 은지, 37살. 30년 만에 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엔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고소장이었습니다. 어머니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을 그렇게 부르라는 말씀이신가요? 6살 때 자갈치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친 순간 그 후로 은지의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미국 양부모 밑에서 사랑받지 못한 채 자란 그녀. 평생 자신을 버린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마주한 진실은 은지가 알고 있던 모든 것과 달랐습니다.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날 내 아빠가 너를 팔아넘긴 거야. 과연 3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은지는 진짜 악마가 누구인지 알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부산 중구청 민원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자갈치 시장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고 갈매기들이 낮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지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37살의 나이,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겉으로 보기엔 침착해 보였지만 무릎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은지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지 씨, 김순자 씨가 맞습니다. 친모가 확실합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처럼요. 어머니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을 그렇게 부르라는 말씀이신가요? 형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지의 목소리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늘한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한 번쯤은 만나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자갈치 시장, 낡은 건물들 사이로 펼쳐진 바다, 그리고 어디선가 날아드는 비린내.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순간 은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뇌리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흐릿하지만 생생한,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색이 바랜 기억. 그때도 이런 냄새가 났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의 열기. 은지는 6살이었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자갈치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생선을 손질하던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은지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은지, 목 안 마르니? 아이스 깨끼 하나 사줄까? 아니야, 엄마. 괜찮아. 나 저기 인형이 더 예뻐. 은지가 가리킨 곳엔 노점상이 펼쳐놓은 인형들이 있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작은 곰 인형. 은지는 그 인형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지 갖고 싶으면 다 사줄게.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은지 예쁜 것만 사줄 거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생선값을 흥정하는 아줌마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아저씨들. 순식간에 사람들이 은지와 엄마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지는 엄마 손을 더 꽉 잡으려 했지만 그 손은 어느새 은지의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검은 바지, 치마, 샌들. 은지는 겁이 났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 누군가 은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보려 했지만 그 사람은 은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은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은지는 엄마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눈을 깜빡이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원실의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형사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뭐가 달라지나요? 30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라는 건 너무 잔인한 요구 아닌가요?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다 냄새가, 저 갈매기 소리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그리고 그 사람을.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형사는 은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누구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은지는 문을 열고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37년, 그중 30년은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양부모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양 보조금과 명예를 위해 데려온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은지는 복도 끝에서 멈춰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산 바다. 그녀는 그 바다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엔 모든 걸 끝내겠다고. 은지는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서류 봉투 하나. 미국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엔 입양 서류, 그리고 당시 경찰 조사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7월 23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실종된 여아. 이름 김은지, 당시 만 6세. 보호자 김순자, 당시 34세. 직업은 생선 행상. 은지는 서류를 읽으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생선 행상. 그게 엄마의 직업이었군요.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게 아이를 버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은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 속 엄마의 얼굴은 이미 흐릿했습니다. 6살 아이의 기억이란 게 얼마나 불완전한지 은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따뜻했던 손의 감촉, 생선 비린내, 그리고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한 소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에겐 또 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후의 기억. 양부모는 은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양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은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같은 애를 누가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유괴당한 애였다며? 내 친엄마가 널 시장에 버렸다고 하던데? 양어머니는 더 냉정했습니다. 은지가 아프다고 해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도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로 버려진 아이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은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양부모 집을 나왔습니다. 혼자 일하며 대학을 다녔고 회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한 회계법인에 취직했습니다. 은지는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고 좋은 차도 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치는 꿈,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는 꿈, 그리고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꿈. 은지는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과거와 화해해야 한다고, 엄마를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하지만 은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은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찾아가겠다고. 하지만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기죄로. 은지는 한국 변호사와 상담했고 소송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를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은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소장. 은지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김순자. 죄명. 아동유기. 은지는 고소장을 가방에 넣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만나겠죠. 30년 만에. 은지는 호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 나이 들어 초라해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생선 장사를 하고 있을까? 은지는 상상했습니다. 엄마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모습을. 하지만 은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새벽 5시.
은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애초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은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오전 9시, 은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건넸습니다. 부산 영도구 봉래동. 형사가 알려준 엄마의 주소였습니다. 택시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론 바다가 보였습니다. 은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도 비린내.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떠오르는 기억. 엄마가 생선을 손질하던 모습, 칼을 능숙하게 다루며 웃던 모습, 은지에게 생선의 한 점을 입에 넣어주던 모습.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다 거짓이야. 엄마는 날 버렸어. 그게 진실이야. 30분쯤 지나 택시가 멈췄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은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엔 낡은 달동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집들, 빨래가 널린 옥상. 은지는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형사가 알려준 번지수를 찾으며. 그리고 마침내 멈춰섰습니다. 23번지. 낡은 대문 앞에서 은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느린 발걸음 소리, 그리고 문고리를 잡는 소리.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곳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허리가 굽은 여자.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반쯤 희끗희끗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앞치마엔 생선 비늘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던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여자는 은지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도 말없이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얼굴. 너무 늙었습니다. 기억 속 엄마는 젊고 아름다웠는데 눈앞의 여자는 세월에 깎이고 깎인 모습이었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은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은지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예요. 엄마 딸. 은지.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은지는 순자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대문 옆벽에 기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 놓아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자는 은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너만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은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장. 은지는 순자 앞에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를 읽을 순 없었지만 무슨 서류인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니? 은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고소장입니다. 엄마, 아니 김순자 씨를 아동유기죄로 고소합니다. 순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은지는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버린 게 아니면 뭡니까? 순자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찾았어. 죽도록 찾았어. 집도 버리고 장사도 다 버리고 너만 찾았어. 은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은지는 고소장을 순자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경찰 기록에도 없었어요. 엄마가 날 찾았다는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문맹이었어. 엄마는 그를 몰랐어. 신고도 제대로 못했고 경찰도 믿어주지 않았어. 은지는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은지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방 하나, 부엌 하나, 벽엔 무언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안으로 들어가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 전체가 종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낡은 전단지들, 모두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6살 은지의 얼굴, 실종 전단지, 수백 장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것도 있었고 찢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은지는 전단지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단지엔 은지의 얼굴 사진과 함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2년 7월 23일 실종. 이름 김은지. 나이 6세. 특징 왼쪽 팔에 화상 자국. 연락처 051XXXXXXX. 은지는 왼쪽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팔목엔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 엄마가 울면서 약을 발라주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은지는 전단지를 놓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순자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붙였어. 시장에도, 학교 앞에도, 병원에도, 어디든 붙이고 다녔어. 30년 동안. 은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연극이야.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거야. 은지는 순자를 지나쳐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은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 은지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는 정말. 은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은지는 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순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3일 후, 부산 중부경찰서 조사실. 은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순자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엔 담당 형사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방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김순자 씨, 1982년 7월 23일 자갈치 시장에서 따님이 실종된 후 왜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찰 기록엔 당신이 아이를 찾으러 왔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았습니다. 죽도록 찾았습니다. 집도 장사도 다 버리고 매일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엔 2건밖에 없습니다. 1982년 7월 24일, 그리고 8월 3일. 그게 전부입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문맹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몰랐습니다. 경찰서에 가도 제대로 말도 못했고 신고서도 못 썼습니다. 경찰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맹. 엄마가 그를 몰랐다는 사실. 은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웃이나 친척에게라도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가 아이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행상이 애를 버렸다고.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1982년 8월 15일. 당신은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한 남자를 폭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을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은지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범인?
은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범인이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아빠, 김제도. 은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친아버지? 은지는 입양 서류에서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걸 기억했습니다. 양부모도 아버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아버지가 누군지 평생 몰랐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제도, 1948년생, 당시 34세, 직업 불명, 폭력, 도박, 사기 전과 다수. 1982년 당시 은지 양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은지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손등을 들어보였습니다. 손등엔 오래된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엔 화상 자국도 보였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맞았습니다. 은지를 찾으려 했더니 날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경찰한테 가려 했더니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은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김제도 씨가 은지 양을 데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도박비, 몇백만 원. 그 사람이 은지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제가 알고 은지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은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팔아넘기려 했다고? 친아버지가?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7월 23일 그 사람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쫓아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은지 손을 놓친 순간 그 사람이 은지를 납치해 갔습니다. 은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형사가 은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은지 씨. 은지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유괴당한 겁니까? 엄마가 버린 게 아니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은지야.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엄마가 약해서. 미안하다. 은지는 주저앉았습니다. 형사가 은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은지는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날 버렸다고.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형사가 물었습니다. 은지 씨, 괜찮으세요?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순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은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정리가 안 돼요. 순자는 멈춰섰습니다. 형사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일단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제도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연락 가능한 번호 남겨주시고 가셔도 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은지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은지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은지 씨, 힘드시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김제도 씨를 찾아야 합니다. 은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고소해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경찰서를 나온 은지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부산의 거리는 시끌벅적했지만 은지의 귀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다. 아빠가 날 납치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은지는 해운대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괴당한 그날 이후 은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은지의 기억엔 단편적인 장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낯선 사람들, 그리고 비행기. 은지는 누군가에게 팔려 미국으로 갔습니다. 불법 입양. 은지는 그 사실을 10대 때 알게 됐습니다. 양부모가 술 취해 말했던 겁니다. 넌 정식으로 입양된 게 아니야. 돈 주고 산 거지. 은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었고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날 버렸다고 믿었으니까요. 은지는 눈을 떴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어디 있을까? 김제도.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은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 사람 때문에 엄마와 헤어졌어. 은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가 받았습니다. 은지 씨, 괜찮으세요? 은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김제도를 찾아주세요. 어디 있든 찾아주세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미 수배를 넣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곧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은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내버려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제도를 찾았습니다.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에서 10년 넘게 도망 다니다가 돌아온 겁니다. 은지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 남동구. 은지는 손을 떨었습니다. 체포할 수 있나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사건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은지 씨가 고소하면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유괴죄로. 형사는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 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 씨도 같이 고소인으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분도 피해자니까요.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아직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지는 경찰서를 나와 영도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집. 은지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나왔습니다. 은지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은지야. 은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순자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은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벽엔 실종 전단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전단지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지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김제도를 찾았어요. 인천에 있대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을.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소하려고요.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야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은지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하지만 그 눈엔 여전히 은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미안하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자가 은지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은지는 순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자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은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너무 외로웠어요. 순자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요.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내자. 이제 은지와 순자는 함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김제도, 죄명, 미성년자 약취유인, 인신매매. 은지는 고소장에 서명하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며칠 후 김제도가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은지와 순자도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비쩍 마른 남자. 얼굴엔 술기운이 가득했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김제도였습니다. 김제도는 은지와 순자를 보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입냄새가 여기까지 풍겼습니다. 술과 담배 냄새. 제도는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오냐? 잘 컸네? 미국 가서 돈 많이 벌었겠다? 은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빠라니. 저 사람이 날 팔아넘겼다니. 은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도는 순자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김순자. 너도 여기 왔네? 아직도 생선이나 팔아먹고 사냐? 순자는 제도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입 닫혀라. 내 놈이. 제도는 웃으며 경찰을 보았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날 고소했다며? 30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증거라도 있어? 형사가 제도에게 말했습니다. 김제도 씨, 1982년 7월 23일, 당신은 자갈치 시장에서 당신 딸 김은지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입양 브로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도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야. 그날 난 집에 있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 형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1982년 8월, 당신은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필리핀행 비행기표를 끊었죠. 제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건 도박으로 딴 거야. 합법적으로 번 돈이라고.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날 팔아넘긴 거 다 알아요. 제도는 은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30년 전 일인데 무슨 증거가 있다고? 은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도 말이 맞았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형사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도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봐라. 없잖아. 그러니까 날 잡을 수 없어. 3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수로 증명하냐고.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은지를 데려간 거 내가 다 봤어. 시장에서 내가 은지 팔 잡고 끌고 가는 거 내가 다 봤다고. 제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봤다고? 그게 증거가 돼? 너 같은 문맹이 하는 말을 누가 믿어? 순자는 울컥했습니다. 은지가 순자를 붙잡았습니다. 형사가 제도에게 말했습니다. 김제도 씨, 일단 조사는 계속됩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제도는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좋아. 언제든 와. 근데 증거 없으면 소용없어. 난 무죄야. 제도는 조사실을 나가며 은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미국 가서 잘 살았잖아.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은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지는 제도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은지 씨. 제도는 비웃으며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은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순자가 은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괜찮아.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형사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 씨,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반드시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은지와 순자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우리 반드시 증거 찾을 거야.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요? 30년 전 일인데 증인도 없고 기록도 없고.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있어. 증인, 브로커가 있어. 은지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브로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내가 제도를 쫓아갔을 때 한 여자를 봤어. 제도가 그 여자한테 은지를 넘기는 걸 봤어.
나이가 40대쯤 됐던 것 같아. 키가 크고 머리를 짧게 잘랐어. 은지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살아있을지도 모르겠고. 은지는 형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형사에게 순자가 본 브로커에 대해 말했습니다. 형사는 기록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는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1982년 당시 불법 입양 조직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영숙, 당시 43세, 키 170cm, 단발머리. 순자 씨가 말한 특징과 일치합니다. 은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나요?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73세, 현재 무직, 과거 불법 입양으로 징역 3년을 살았습니다. 은지는 주소를 받아들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은지 씨, 직접 찾아가시겠습니까? 제가 동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은지와 형사, 그리고 순자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관악구의 한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형사가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박영숙이었습니다. 박영숙은 지팡이를 짚고 문 앞에 섰습니다. 73세의 나이답게 허리가 굽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형사 배지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형사가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부산 중부서 형사입니다. 1982년 아동 유괴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인데요. 저는 이미 다 벌 받았습니다. 은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예요. 그때 당신이 미국으로 보낸 아이. 영숙은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 1982년 7월 말, 당신은 김제도로부터 6세 여아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미국 입양을 주선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내가 봤어. 자갈치 시장 뒷골목에서 내가 은지를 데려가는 거 내가 다 봤다고. 영숙은 순자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 여자. 순자는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맞아. 나야. 은지, 엄마. 내가 내 딸을 빼앗아 간 거 다 기억해. 영숙은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사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 법정에서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김제도가 은지를 납치해 당신에게 넘긴 사실을 증언해 주십시오.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증언하면 저도 다시 처벌받나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영숙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미국에서 잘 살았습니까? 은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옥 같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한 짓을 속죄해야죠. 형사는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술 받겠습니다. 1982년 7월 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영숙은 눈을 감고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김제도란 사람이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딸을 팔겠다고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미국 쪽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했습니다. 은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거래의 대상이었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7월 25일 자갈치 시장 근처 여관에서 아이를 넘겨받았습니다.
김제도가 6살쯤 되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순자가 흐느꼈습니다. 은지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불법 입양 서류를 위조해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김제도가 300만 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당시 거래 장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하지 못했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놀랐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영숙은 일어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노트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손으로 쓴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여기 1982년 7월 25일 김제도 여아 1명 300만 원 다 적혀 있습니다. 형사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은지와 순자도 노트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그리고 금액. 은지는 그 숫자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300만 원. 그게 내 가치였구나. 형사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이 노트는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언도 부탁드립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후, 법정. 은지와 순자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엔 김제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도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제도는 1982년 7월 23일 친딸 김은지를 납치해 불법 입양 브로커에게 300만 원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진신 매매입니다. 제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30년도 넘은 사건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증인 박영숙의 진술서와 거래 장부가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판사가 박영숙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영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1982년 7월 25일 저는 김제도로부터 6세 여아를 3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미국에 입양 보냈습니다. 제도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 어디 있어? 판사가 제도를 제지했습니다. 검사가 거래 장부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장부를 검토했습니다. 제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제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은지와 순자는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손, 이젠 놓지 않을 손.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제도는 1982년 7월 23일 친딸 김은지를 납치하여 불법 입양 브로커에게 금전을 받고 인도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미진신 매매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입니다. 제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김제도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김은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제도는 법정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은지를 한번 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제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30년간의 악몽이. 법정을 나온 은지와 순자는 햇빛을 마주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습니다.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순자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랑. 은지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네, 엄마, 다시 시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법원 앞 거리를 따라
사람들이 오가는 그 거리를 은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젠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은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엄마 곁에서 은지는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순자가 사는 영도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은지는 매일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30년간 못 누린 모녀의 시간을 되찾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순자는 은지를 데리고 자갈치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 시장. 30년 전 모든 게 시작된 그 시장. 은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자는 은지의 손을 잡고 시장 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노점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인형을 파는 노점이었습니다. 순자는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작은 곰 인형. 30년 전 은지가 갖고 싶어 했던 그 인형과 똑같았습니다. 순자가 은지에게 인형을 건넸습니다. 은지야, 그때 못 사준 거 이제라도 사줄게. 은지는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순자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널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생선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은지는 이제 이 모든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엄마와 함께이기에 시장 끝에 도착했을 때 바다가 보였습니다. 부산 바다. 은지와 순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바다 냄새, 이제 좋아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왜?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냄새니까요. 순자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해는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엄마 품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순자가 은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사랑해. 은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이젠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함께할 미래를.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파도는 아픔을 싣고 오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싣고 왔습니다. 치유를 싣고 왔습니다. 은지는 빨간 곰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받은 선물. 30년 만에 되찾은 사랑. 은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었다는 걸.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은지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석양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엄마와 딸,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두 사람. 바다 냄새 속에서 은지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